이슈토크입니다. 아시아 최대 콘텐츠 거래 시장인 부산 콘텐츠 마켓이 11월 11일부터 온라인상에서 개최가 됩니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삽 14주년을 맞아서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을지 업계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이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산 콘텐츠 마켓은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완 부산 콘텐츠마켓 집행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BCM이라고 하죠. 예, 부산 콘텐츠마켓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업체 간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부산 콘텐츠마켓에 대한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산 콘텐츠 마켓은 드라마를 사고 파는 장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마켓은 칸느, LA 같은 이런 세계 유명 도시에서 많이 개최가 되는데요. 네. 주로 아시아권 방송사들이 모여서 거래하는 곳이 우리 부산 콘텐츠 마켓입니다. 네. 드라마도 이렇게 완성된 것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 중인 거거나 제작 중인 것들도 거래가 되고요. 네. 또 다큐나 애니메이션 또 쇼 프로그램 같은 것도 거래가 되는데 쇼 프로그램은 방송 형식의 제작권 이걸 이제 포맷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런 포맷 형태로 거래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그 복면가왕 같은 거 그런 거를 방송하는 방식을 제작권으로 이렇게 해외로 거래가 되고 그게 지금 복면가왕 같은 경우는 세계 이미 한 40여 개국에 수출이 되어서 그 나라에 맞게끔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네. 저희 마켓에 모이는 분들이 주로 방송사의 구매 담당자, 판매 담당자, 그리고 작가, PD, 배우 뭐 이런 분들이 모이는데요. 네. 그 분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인센티브 투어 같은 그런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네. 그 마이스 산업의 I가 그 인센티브 투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에 하는 행사를 휴양도시 이런 데서 하면은 더 흥행이 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행사가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다른 지역과 달리 그렇다면 이렇게 부산에서 이루어지면 좀 특별한 투어라든지 특별한 프로그램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를테면은 뭐 서울에서 진행을 하면은 딱딱한 사무실이나 그런 공간에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부산에서 하면은 배 위에서 하는 거래도 있습니다. 네. 부산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방송 프로그램을 사고 파는 게 딱딱한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제작 중이거나 기획 중인 것들은 서로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충분한 서로의 교감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면대면 또는 충분한 서로의 대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마켓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이왕이면 좋은 도시에서야 서로에 대한 호감이나 이런 것도 좋아지기 때문에 부산이 가지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우리뿐 아니라 해외 주요 마켓들도 다 휴양 도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조금 쉬면서 좀 즐기면서 하면 아이디어도 번쩍번쩍 떠오르기 때문에 완성된 것만 거래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작이나 기획 단계에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좀 분위기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유롭게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또 생각들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BCM이 2007년부터 진행이 되면서 올해 14주년을 맞았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의 성과도 많을 것 같은데요. 성과 좀 짚어주시죠. 저희가 매년 5월 그 부산 백석호에서 하는데 올해는 11월 11일부터 12월 다음 달 18일까지 38일간 진행을 합니다. 원래는 3일간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기간을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상들을 스트리밍해서 올리고 또 그것을 보고 또 이 각 나라별로 또 시차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길게 둔 거고요. 네. 이제 저희 마켓이 일반인들은 좀 뭐 부산에 그런 게 있나?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경남이나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부산에 그런 게 있었나?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방송 전문가들 그러니까 방송인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올해는 이제 온라인화가 되면서 저희가 우리 프로그램을 국회에 가면은 그 방청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언권은 없지만은 구경은 할 수 있는 거죠. 온라인화되면은 기존에는 우리 마켓에 이렇게 일반인들이 참여를 하면은 사실 깊이 개입하기도 어렵고 또 이 마켓에 참여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구경꾼들이 생기면은 네네. 거래하기도 힘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우리가 통제를 해왔었는데 온라인에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개방을 할 수 있고 네네. 그래서 로그인하지 않아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방송 관계자가 아니어도 온라인으로 개최함으로써 이제 일반 사람들도 여유롭게 구경도 할 수 그렇죠. 있고 어떤 행사인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런 측면이 생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전과는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좀 변화를 했을 것 같은데 올해의 BCM에서는 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저희 행사에 원래 진행되던 것들에 오프라인 행사는 다 없어졌죠. 이럴 때는 네네. 개막 행사 같은 것도 있었고 환영 리셉션도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산만의 장점인 그렇죠. 선상 이 네트워크 이런 것도 다 불가능해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사실 올해에 저희가 14회차이고 원래 우리보다 1회 더 길었던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방송 작가들이 아시아권의 방송 작가들이 교류하는 방송 작가 거장들이 주도하고 방송 작가들이 대거 모이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네네. 방송 작가들 중에서 한국의 그 방송 작가들의 파워가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해외 방송 작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네네.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 작가의 파워가 그렇죠. 감독이나 배우들 다 압도하는 심지어는 방송사 사장까지도 좋은 작가를 모시기 위해서 로비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작가가 움직이면은 방송사도 움직이고 배우도 움직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작가님들을 부산으로 유치해서 우리 마켓과 같이 개최하는 것을 준비를 했었는데 네네. 이 행사가 원래 상해, 후쿠오카, 서울, 인천을 오가던 행사였는데 저희 마켓은 콘텐츠 마켓은 서울에 뭐 인천에 대구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부산 콘텐츠 마켓이지만은 각 도시별로 다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 있지만은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콘텐츠 마켓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도 저희하고 같이 결합해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되었었는데 아쉽게도 그 행사는 뭐 국경이 막히니까 네네네. 작가들이 오갈 수가 없어서 그렇죠. 실제 그것은 또 면대면 만남이 중요한 것이어서 그게 지금 어렵게 된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이번 가장 행사에?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그 일반인들 참여가 어려웠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온라인화되면서 다 개방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평소에 내가 보는 드라마, 내가 보는 쇼 프로그램, 방송 이런 것들을 누가 제작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의 투자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또 거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네. 뭐 이런 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게 제일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피칭 포럼 같은 경우도 항상 열리는데 피칭은 사실 부산 콘텐츠 마켓뿐만이 아니라 이런 관련 콘텐츠 마켓이나 페스티벌에서 좀 당연하게 네.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포럼 중 하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좀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피칭은 이번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피칭은 이제 드라마든 쇼 프로그램이든 다큐든 애니메이션이든 이런 작품 제작 기획안을 가지고 투자자, 배급자 이런 거를 유치하는 과정인데요. 저희 BCM에는 국내 영화에 투자를 하는 그 주요 투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투자 자문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심사위원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선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그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이 제작하는 기획안들을 받아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이 예선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거친 2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이제 발굴을 해서 저희 본선 행사에 이걸 피칭을 합니다. 네네. 이걸 전부 저희가 VOD로 촬영을 하고 라이브로도 중계도 하고요. 그리고 뒤에 VOD로도 서비스할 건데 이런 분들의 참여 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올해 저희가 하는 행사가 38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네네네. 요거는 11월 26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지금 예선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은 지금 드라마나 뭐 드라마까지는 아니라더라도 다큐나 이런 거를 기획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투자는 배급은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마켓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피칭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아, 저렇게 하면은 투자자를 유치할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해서 배급을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영화 영상 관련 학과의 학생들은 네네. 이후에 내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될 환경에 대한 것들을 미리 한번 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피칭도 실제로 이루어지지만 그 외에 아직 거기에 뛰어들지 않은 사람들도 관심 있는 그렇죠. 분들도 볼 수 있고 학생들도 미리 그런 프로그램이 그렇죠. 이런 게 방청의 있구나. 형태로 볼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영상 관련 제작사들이 아무래도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 영상의 콘텐츠의 트렌드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영상 분야에는 좀 어떤 콘텐츠가 트렌드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인 트렌드는 별로 없고요. 솔직히 이제 제작하는데 영화를 촬영하거나 드라마를 촬영하려면 스텝이나 네네. 배우나 엑스트라가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이제 어려운 점들 때문에 실사로 촬영하려고 하던 거를 CG나 애니메이션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새로 제작 못하니까 네네. 과거에 이렇게 이 제작되었던 것들을 새로이 찾아내서 이렇게 네네. 거래하는 것들 이런 측면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거래의 그 상황으로 본다면은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국가 환경 자체가 또 어렵고 또 재정 자체도 또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마켓의 거래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크게 기대하지는 못하는 것들을 현실을 뭐 저희가 각오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니 그렇게 지금 어려우면은 좀 쉬어도 되지 않나 이런 고민까지도 해보긴 했는데 네네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 호조권에 있고 또 이럴 때 좋은 위치를 선점하면은 뒤에 훨씬 더 나은 정상화되어 갈 때쯤이면 훨씬 더 탄력 있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고요. 네. 어쨌든 올해는 좀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뭐 새로운 것들보다는 네. 이전에 조금 각광받았던 것들이 다시 올라온다든지 네. 뭐 CG나 애니메이션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세계 사실 여러 도시 아까 열리는 마켓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규모가 원래는 네. 좀 컸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비교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부산 BCM의 경쟁력은 뭐 지금은 상황이 이렇지만요. 평시에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그 조심스럽고 민감한 부분인데요. 네네. 예. 세계적으로 제일 큰 최대 규모라고 한다면은 칸에서 열리는 그 밉 TV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시작된 게 1963년이에요. 그리고 저희 BCM이 2007년이니까 나이로 따진다면 50대와 10대의 그렇죠. 규모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50대면은 한참 경제 활동을 하고 제법 부가 축적되어 있는 때이고 10대는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지 네네.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비교를 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르게 보면은 50대는 곧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또 10대는 이제 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 실제 저희 마켓은 그렇게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칸에 가 보시면 칸의 인구가 8만이에요. 그런데 칸에서 이루어지는 2019년 기준 하면은 그 행사에 약 3만 명이 참가를 했어요. 네네. 등록비가 평균 100만 원 정도 잡으면은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300억 정도 되죠. 거기다가 부서 설치 등등 이런 걸 하면 약 1,000억 정도의 기본 어떤 그 참가비가 나오고요. 네네. 거기서 거래되는 방송 콘텐츠들의 규모는 1조 원 이상에 달하고요. 이런 류의 행사가 칸에서 끝없이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8만이 사실 이거 갖고 다 먹고 사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참가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3,000명 정도 되니까 참가자 규모는 10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나이로 따지면 50대와 10대라고 아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네. 등록비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
어떤 거의 한 30분의 1 정도 규모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아시아권에서 이제 특히 한국에서는 유료로 참가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고 또 거래의 그 규모도 저희 그 부산 콘텐츠 마켓이 가장 강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요즘 영화, 영상, 드라마를 많이 보는 게 OTT잖아요. 네네. 이런 채널들이 거의 대부분이 전부 여러분들이 아는 유튜브, 넷플릭스, HBO, 뭐 아마존 전부 북미에 있습니다. 아시아권 인구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율은 60%거든요. 지금 이제 세계 콘텐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은 대부분 이제 서방 쪽에 다 가 있는데 아시아권들이 이제 갓 출발하는 단계 정도에 있고 네.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아시아권에서 저희가 이제 올해 14년 차 그래서 향후 곧 한 5년 뒤면 성인이 될 때쯤이면 네네. 충분히 앞서 말씀드렸던 50대에 이르는 칸이나 이런 세계 유수의 콘텐츠 마켓들하고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14년이나 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시작하고 출발하는 그런 단계이지 거죠. 않습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산 콘텐츠 마켓이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뭐 네. 계획이나 목표는 어떻게 좀 잡고 계십니까? 사실 올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5월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되고 그 네네. 과정에 또 신문에 몇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예산 축소 뭐 이런 부분들도 몇 번 이제 위기도 겪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데 좀 차질이 좀 있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부산이 영화 영상의 도시로 이렇게 그 국가 차원에서 거점 도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칸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 이런 도시를 보면은 영화 영상을 그 도시에서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가 영화 영상의 도시 또는 가보고 싶은 도시, 이 영화 영상을 통해서 많이 노출되는 도시 이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고 그래서 이 관광 또는 산업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도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저는 부산이 지금 영화 영상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제 영화 제작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건 이거대로의 가치가 있고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될 일입니다만은 제작뿐 아니라 부산을 영화 영상의 유통의 도시, 저희 같은 콘텐츠 마켓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규모가 커져서 부산이 그런 영화 유통의 도시가 되어서 좀 이렇게 영화 영상 산업의 범주를 좀 넓히는 그런 인식과 가치 또는 정책이 좀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켓의 이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방송인들이 부산에 많이 오면은 작가분들이나 이 제작자나 가본 도시 또는 좋은 추억이 있는 도시를 배경으로 뭘 만들게 될 가능성은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희 마켓이 매년 3,000명 정도의 그 방송인들을 부산으로 초청하고 유치를 하는데 이 규모가 커져서 한 3만 명 정도가 온다면 아무래도 노출의 기회는 더 커질 거고 네네. 그래서 부산이 영화 영상의 도시로 인식되어져 가는 게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 영상 도시 부산이 발돋움하는데 제작 중심만이 아니라 유통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방점을 찍어서 정책이나 또는 이 관심들이 좀 모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똑똑하고 내실 있게 네. BCM이 좀 이겨내고 앞으로 네. 더 성장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11월 11일부터 38일간 온라인상으로 열리는 부산 콘텐츠 마켓의 개최 계획 그리고 콘텐츠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